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오늘은 2년 전 부동산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영끌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2년 뒤에 과연 어떻게 좀 살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송도 주민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송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잖아요. 네네. 궁금한 게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일단 송도는 공구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여기는 509에 위치하고 있는 에듀포레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고요. 현재 25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사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네, 매매했습니다.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23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금액이 혹시 4억 5,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4억 5,500이요? 네네. 23년 1월이면 그때 한참 부동산 진짜 곡소리 날 때였거든요. 네, 맞아요. 고점 찍고 미친 듯이 내려가고 계속 폭락을 거듭고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다라는 이런 시점에 사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평소에 혹시 도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박도 좋아. 그때 당시 시장이 진짜 안 좋았는데 그것도 송도에 구매를 결정하게 되신 거지. 제가 여기 송도로 이사 오기 전에는 인천 남동구의 만수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고요. 근데 이제 직장이 여기 송도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남동구로 출퇴근하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송도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죠. 막연하게 약간 송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을 내가 이때 사야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23년도 1월 달이 만수동 살던 전세가 만기가 되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둔 상황이어서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집은 있어야겠다. 근데 집을 어디로 사야 되나? 서울은 어차피 못 갈 것 같고, 그럼 인천 안에서 어디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고민하다가 이제 송도로 이렇게 오게 됐죠. 신혼집을 왜냐면 사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한참 올라가고 뭔가 미래가 전망이 좋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좀 기다렸다 전세로 우선 들어가고 나중에 사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시기였는데 굳이 매수를 하겠다고 고집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공부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또 부동산 공부도 했었는데 레버리지 개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기긴 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차피 통장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게 낫겠다, 무리해서라도. 그리고 그 이자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은 최대로 레버리지를 땡겨서 좀 매수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섰고, 그리고 워낙 또 부동산 침체기여서 그러면 제일 좀 상급지, 갈 수 있는 상급지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송도로 매매를 하게 됐죠. 그때 당시 가장 본인이 우선순위 뒀던 지역은 딱 송도 하나였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송도하고 그 다음에 청라 그리고 구월동, 이렇게 세 군데 고민했었어요. 그럼 다 임장을 다 가보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업무가 인테리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긴 했어요. 임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회사 일을 하는 게 임장 같은 방식이어서 구월동에 있는 집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청라, 옥년동, 여기 송도 많이 다 봤었죠. 그러다 내가 송도로 가야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송도는 그 다른 신도시들이랑은 다르게 다리를 딱 건넌다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건널 때 제가 항상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도로도 좀 정비가 잘 돼 있고 넓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산다면 송도 쪽으로 사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송도로 결정해서 송도에서 여러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 봤던 또 아파트 후보군들이 있었나요? 송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구 단위로 나눠져 있긴 한데, 지금 509를 제가 많이 눈여겨보기도 했고, 그 다음 809도 보기도 했었고, 그렇게 두 군데로 그럼 했었던 그때 것 봤던 같아요. 아파트가 여기 에드포레 아파트 하나와 그리고 809에는 또 어떤 아파트를 보셨어요? 이편한 세상 네. 아파트를 보기도 했었고요. 509 내에서도 센트럴시티 몇 군데는 계속 제가 이제 후보군으로 보면서 한 11월, 그러니까 2022년 11월, 12월부터 계속 시세는 좀 유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여기 509 프루지오로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509가 테크노파크역이랑 좀 가까워요. 테크노파크역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트리플 스트리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509 가운데 쪽에 학교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제가 신혼집을 만약에 꾸린다면 아이도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9로. 그럼 그렇게 해서 매수했을 때가 2023년 1월에 4억 5,500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최근 실거래가가 대략 얼마인지? 사실 사고 나니까 조금 관심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최근에 한 6억 500만 원? 2년 만에 1억 5천 올랐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웃긴 게, 맨 처음에 23년
2020년도 1월에 집을 사고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1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 반년 만에 1억 5천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6억 500 실거래가가 집을 사고 한 6개월 만에 실거래가를 찍다 보니까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라서 사실 그렇게 좀 또 감흥은 없더라고요. 그럼 그때 6개월 만에 1억 500 딱 올랐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그때는 조금 배팅 잘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집을 이렇게 사는 게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샀잖아요. 그때 당시 있었던 현금과 어떤 대출을 이용했고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제가 전에 그 만수동 살던 그 집 전세금이 한 8천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금 해서 제가 쥐고 있었던 현금 한 1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3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그때 이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가 제가 아직도 좀 기억나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금자리론 대출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급락기여서 이게 KB 시세에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보금자리론에 맞는 그 금액대가 아닌 거죠. 시세가. 그게 최소한 6억 이하만 되는 거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면서 실거래가 떨어져라 계속 기다리면서 전세 만기는 다가오고 시세는 안 떨어지고 약간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중간에 이제 KB 시세 조정 신청도 넣고 나름 힘들게 구한 보금자리입니다. 금리는 그럼 얼마로 받으신 거예요? 금리가 4%대 초반이었어요. 그럼 한 달에 그럼 지금 이자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체증식이긴 한데 한 120만 원 중반대? 부담은 없으신가요? 완전히 부담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어찌됐든 뭐 실거래가 찍히는 거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 1억을 넣어서 어찌됐건 내 집을 마련했고 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의 수익이 나신 거네요. 그렇죠. 매도 의사도 있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결혼을 하면 지금 25평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신혼부부가요? 신혼 둘이 사는데 25평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또 요즘에 또 이제 국가에 애국하기 위해서 출산 계획도 잡다 보니까 둘한테는 25평이 클 수 있지만 셋한테는 좀 작을 수도 있어서. 또 사서 들어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팔고 나중에? 그렇죠. 한번 이제 매매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는 그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집이라는 좀 그 안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는 약간 전세나 뭐 월세 이런 부분보다는 매매 쪽으로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내 집을 첫 집을 마련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30대 딱 내 집을 마련해보니까 그때 그 심정이나 뭐 바뀐 게 있었나요? 사기 전과 후로? 집에 대한 애정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청소를 더 열심히 한다던가, 이게 내 재산이다 보니까 또 괜히 이제 뭐 벽에 크랙이 강한 건 아닌가, 뭐 괜히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게 되고, 뭐 타일이 깨졌을 때 내 마음이 아프다던가. 사실 전세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빨리 그냥 살다가 깨끗이 살다가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내 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송도에 2년차 사신 거잖아요. 네네. 막상 살아보니까 이 동네가 어떻던가요? 일단은 너무 만족도는 높고요.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신도시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아파트도 새 거고, 뭐 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공원도 많고, 좋은 점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공원들이 워낙 많아서 어디 갈 때 항상 공원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거든요. 운동은 굉장히 많이 되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조금 멀리 있다? 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들이?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 네. 근데 그거 외적으로 여기서 도시에서 살 때 있어서는 거의 단점이 없겠네요. 그쵸. 너무 만족도가 높고, 사실 송도에서 계속 거주해도 좋을 것 같다. 노년까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럼 고향이 인천이신 건가요? 원래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대부분 노년 되면 다 그 고향으로 회귀하지 않나요? 연어. 그러면 오늘 이렇게 폭락장에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매수한 집이 과연 어떤 집인지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한번 그럼 둘러보시죠. 자, 여기 이제 로비네요. 네네. 와, 사진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자친구랑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 한 3년 네. 정도 만나다 보니까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 3년이나 만나셨어요? 네네. 프로포즈는 하셨나요? 저는 했는데 여자친구는 아직 안 받은 것 같은. 그거 안 한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계획해봐야죠. 그럼 결혼 언제 하시나요? 결혼은 이제 올해 12월에 합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집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평 판상형 구조고요. 네. 방은 3개, 거실 있고, 그리고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년식이에요? 입주한 지 지금 8년 차, 9년 차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이게? 여기는 신발장.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신발장이요? 네. 굳이 정리가.
뭐 이렇게 뭐 없는데요? 별거? 네 여기 지금 막 이것저것 오. 네 이런 식으로 네 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방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기다 불 하나 켜고. 들어오시죠.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 겸 서재로 쓰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제가 업무적으로 좀 컴퓨터 쓸 일들이 좀 있어서 네. 이렇게 컴퓨터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옷들은 조금 네. 지금 제 옷도 있고 여자친구 옷도 조금. 전 순간 이게 혼자 사신 줄 알고 되게 여성 취향적인 옷을 입으시는구나. 여기서는 그럼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업무를 볼 때도 있고요. 집에서 컴퓨터 할 때도 있고. 시작은 집주인, 그 끝은 건물주. 제가 여기 집 처음 샀을 때 제 전 직장 동생들이 저런 멋진 글귀를 선물해줘서 화분과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집을 사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서 그때 당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약간 정신 나간. 진짜요? 그때 너무 하락장이어서 네. 지금 사면 후회할 텐데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막상 또 이제 오르고 나니까 재훈아 그때 잘했다 내가 그때 사라고 했지 말면서 약간 기억을 약간 편집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선생님 때문에 다 안 사셨죠? 그렇죠. 네. 이 방은 또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 방도 네. 드레스룸으로 일단은 쓰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친구들 놀러 오거나 했을 때 네. 이불 덮는 용도로 이제 이렇게 쓰려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혼자 사시는 거 치고 짐이 좀 많으신 편 아닌가요? 지금 여자친구랑 거의 같이 지내고 있다 보니까 네. 제 짐도 있는데 여자친구 짐도 있어서 12월 달에 결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평생 살아도 될 텐데 왜 네. 벌써 이렇게 혼자의 시간을 더 보내시지?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여기 이제 화장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그냥 뭐 특별한 건 따로 없어요.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오셨나 보네요. 입주 당시에 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결혼하고 전체 인테리어를 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지 그걸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어찌됐든 그냥 저 혼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렇게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뭐 따로 가구를 사거나 TV를 사거나 그러진 않으셨나 보네요. 네네, 제가 원룸에 살던 그냥 그런 가전제품류들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되게 깔끔하신데요? 청소 많이 했습니다. 오, 뷰가 와 완전 빵뷰인데? 저희 집 프리미엄이고요. 예. 돈 내고, 진짜 하나도 안 돈 내고 바뀌네요. 보셔야 돼요. 돈 내고. 얼마 드리면 되나요? 근데 여기가 지금 몇 층에 사세요? 지금 36층이요.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탑층에 꼭대기층에 사니까. 일단 좋은 점은 벌레가 없는 게 정말 너무 없어요? 올해 작년 거의 모기는 거의 안 물렸던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화장실 왜요? 운전하고 와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집에 네. 도착해서 남자들은 원래 집 오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동안 네. 참기가 좀.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다 공사장이고 있는데 여기가 대충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송도의 11공구라고 해서 네.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구역이더라고요. 네. 공사 현장을 여기서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와, 그럼 여기서 송도의 발전을 볼 수 있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약간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약간 뭐 건설사 회장님이 지금 잘 지어지고 있고 막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 회장님 혹시나 임대하실 계획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리고 이 부지는 뭐예요? 이 앞에 부지 공부를 더 하셔야겠는데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닌가요?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의 바이오로직스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여기 SK 뭐 바이오사이언스가 뭐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것도 있잖아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도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아까 11공구 저쪽에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여기 이제 있어요? 네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가 지금 시야 그 거북섬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 오이도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밤이 되면 저쪽이 되게 핑크색, 노란색 이런 불빛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알록달록 약간 예쁩니다. 홍콩의 야경의 법이. 그럼요. 홍콩의 밤거리. 네. 지금 여기는 싱크대가 있고, 근데 되게 약간 부엌 구조가 되게 좀 독특하네요. 여기가 네. 아마 저도 맨 처음 입주 당시에는 공사가 안 됐었던 것 같고 확장을 좀 나중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주방이 좀 끊겨 있는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 확장을 하면서 네. 주방 이렇게 상부장만 달아놓은 것 같거든요. 주방 구조가 약간은 독특합니다. 집에서 음식은 해 드시는 편인가요? 그래도 제가 여자친구 요리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자친분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요리를 좋아합니다. 두 분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시네요. 요즘 네 어린 친구들이 사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거의 뭐 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 네컷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찍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되는 여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 차이 좀 많이 나. 얼마나 나시나요? 10살 이상. 10살 이상이요? 네네. 혹시 장인 장모님이 반대 안 하시던가요? 처음 뵀을 때 긴장 많이 했어요. 멱살 잡힐까봐.
그럼 이제 결혼도 다 승낙받고 이제 결혼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은 장인어른, 장모님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안방인 건가요? 네, 여기는 지금 안방이고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있으시네요. 뭐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드레스룸 되게 큰데? 어, 이 공간은 뭐예요? 여기는 실외기 그 발코니 어. 조그만한 대피실이에요. 옷장에 옷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옷장에 옷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여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안방에는 제 옷은 없습니다. 나중에 결혼하시고 아이가 나오면 본인의 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제 옷을 몰래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옷장 공간 확보하려고. 네. 오늘 그래 집을 보여주셨는데 어떠세요? 쑥스럽지 않으셨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러셀님이 많이 편하게 해주신 것도 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매수하신 집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결혼도 안 하기도 하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하고 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정말 힘들고 저도 사실은 뭐 서울을 떠나서 인천으로 이렇게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왔지만 또 인천에 잘 터를 잡게 됐고 또 그걸 통해서 결혼도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이제 탈서울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주요했던 것 같거든요. 많은 청년분들 저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꼭 서울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좋은 여건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근데 선생님도 원래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었나요? 원래는 엄청 컸죠. 계속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어요. 원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집 저 집. 뭐 안 살아본 동네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은평구, 뭐 성북구, 뭐 안 살아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에 너무 살고 싶죠. 살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녹록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직장에 맞춰서 여기 왔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네요. 그쵸. 사실은 서울에 꼭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뭐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서울에 꼭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인천으로 이사 올 때 많이 슬픈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약간 서울에 결국에 자리를 못 잡고 인천으로 밀려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선택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고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2년 살고 결혼을 올해 12월 달 하고 지금 또 집을 이사를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다음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이걸 매도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혼인합가 비과세 제도라는 게 최근에 이제 또 개정되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혼인합가 시에 10년까지 비과세가 있어서 제가 사실 혼자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여자친구까지 포함해서 그런 재테크 수단.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 건지 아니면 이거 비과세가 되면 하나 하고 또 이제 예비 신부 명의로 하나 더 해서 그렇죠. 다주택자가 되고 네네. 흔히 말하는 맞죠. 적폐가 되겠다 이건가요? 적폐인가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집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